네, 안녕하세요.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입 성공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라. 우리가 보통 교과 성적 하면 우리 이걸 내신이라 하죠. 내신을 잘 받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혹시 내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성적인지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언제까지 말해요? 보통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된 줄 알아요. 그렇죠. 거의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표 보이시죠? 2015년 수시 학생부 반영 학기인데, 졸업 예정자들 있죠.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는 애들. 졸업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만 들어가죠.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3학년 2학기 안 해도 상관없고요. 성적 엉망으로 봐도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재수를 했을 때 아니면 삼수를 했을 때 문제가 되죠. 재수 삼수 하게 되면 어떤 졸업생들은 뭐가 들어가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가는데, 만약 전년도에 내가 현역으로 공부를 할 때 3학년 1학기까지만 신경을 쓰고 3학년 2학기를 그냥 놔버렸다 라고 하면, 재수를 할 때는 내신 성적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렇게 공을 들여놨던 내신 성적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듣는 분들한테 조주야 내려쳐라 하면서 너희들은 재수해라, 그죠? 재수해서 삼수해서 그럴 거니까 3학년 2학기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사람 인생 알 수 없잖아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조금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재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죠? 3학년 2학기를 놓쳐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입시의 전형 요소 중에 정시 또는 논술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만약 내신을 신경 쓸 거라면, 그냥 안 쓸 거 나는 정시야, 무조건 정시야, 나는 무조건 논술이야,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조건 3학년 2학기까지 신경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만 들어가죠. 졸업생 같은 경우도. 카톨릭대는 어디야? 카톨릭대는 3학년 2학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광운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학교, 그죠? 고려대학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서강대는 3학년 1학기만 들어가네요. 서울대는 3학년 2학기, 서울과기대 2학기, 서울시립대 2학기 다 들어가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신경을 쓰셔야 한다. 물론 난 죽어도 재수를 안 한다, 그죠? 무조건 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요걸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신 성적의 범위. 이게 포인트죠. 내신 성적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내신을 어디까지 말하는 건지를 아셔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이 두 가지죠.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뭐냐?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으로 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으로. 그래서 대학별로 어떤 교과를 반영을 한다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한 방식대로 점수 산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진 양대로 평가한다.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 이제 이걸 주의를 하시는데, 보통 주요 대학 중 경기대, 제주대 등 국소수의 대학만이 전과목을 반영하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교과 전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학생부 전형은 어떠냐? 그러면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은 안 쓰냐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을 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죠? 뭐 교내 활동, 교육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전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동아리 활동, 즉 비교과 활동들은 교과 종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교과 전형은 뭐다? 거의 순수한 내신 전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내신 전형이다. 물론 면접이란 요소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교과 전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교과 종합은 어떠냐? 교과 종합은 주요 대학 중 거의 약 70%의 대학이 전 교과목을 평가하게 되죠. 이때 평가하는 방식이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정성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가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학생은 1학년 때도 2등급, 2학년 때도 2등급, 3학년 때도 2등급이에요. 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라는 학생은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더 교과 종합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교과 종합 성적이 순차적으로 올랐던 그런 학생들한테 더 높은 평가 요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교과 종합까지 고려한다면 1학년 때부터 전 교과목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신경 안 쓰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때 선택의 문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 제가 오늘은 교과 전형하는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 교과 전형과 교과 종합 전형을 봤더니 그래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교과 전형이 많더라 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 팽개치고 그냥 교과 전형으로 올인해도 되죠. 말 그대로 다른 교과를 잘 안 해도 주요 교과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1학기 정도를 마친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늦게 2학년 후반때 3학년 초에 이때 판단할 요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가 교과 전형을 쓸 것인지 교과 종합을 쓸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판단할수록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말씀드리면 덕성여대, 명지대, 부산대, 충북대, 항공대, 한국항공대는 약 30%의 대학은 교과 전형과 동일한 교과목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대를 꼭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아니면 충북에 사니까 충북대를 꼭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전남 쪽에 살기 때문에 전남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과 전형과 교과 종합 두 가지를 봤을 때, 나는 부산 쪽에 사니까 부산대를 갈 건데, 아니, 나는 부산에 살지는 않지만, 난 부산대가 더 좋다라고 해서 부산대를 요수 지역 학생들도 쓰고 싶으면, 그게 맞춰서, 내가 교과 전형과 교과 종합 전형 중에 두 개를 판단한 다음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전 과목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교과만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예를 들어서 일부는 전 과목을 아니면 일부는 교과 전형과 동일한 교과목을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되게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전 교과목을 반영을 하고 경희대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은 교과 전형과 동일한 교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즉 학교에 따라서 그 전형에 따라서 입시 전형에 따라서 학교도 동일한 학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들어가면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다수는 전 교과목을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 교과를 반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때 이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과목을 과연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교과 전형의 주요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처음에 1학년 1학기 정도가 끝났을 때 반드시 입시 전문가하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3학년 1학기 가가지고 막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교과 전형을 쓸 것이냐, 교과 종합으로 쓸 것이냐, 이건 별로 의미 있는 컨설팅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결과를 두고 어떤 선택의 문제밖에 없는 것인데 미리 준비를 해두면 처음부터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를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됩니다. 더 잘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의 조건은 똑같다. 모든 사람의 하루는 24시간이며 모든 사람들의 공부할 수 있는 의지는 개인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는 다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집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1학년 1학기 정도가 끝난 친구들은 교과 전형으로 갈 것인지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의 잠재성, 나의 역량 이걸 잘 판단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대충은 중학교 3학년만 졸업을 해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 서울대 갈 수 있고 다 뭐 연대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누구나 다 처음에는 뭐 1학년 때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스카이를 가고 싶고 그죠? 근데 1학년 끝나면 알죠 대충 파란 하늘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근데 뒤늦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판단하시는 게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이 반드시 챙기셔야 될 요소다. 자, 세 번째 교시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 내신 성적을 그러면 잘 어떻게 받을 거야? 그죠? 그래 나는 교과 전형도 국영수가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국영수가야. 그래 나는 국영수가만 할 거야. 다른 과목 다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국영수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영수사를 잘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국영수과 사과를 5과목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되죠.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되죠. 수능의 출제위원은 출제하는 데는 어디예요? 한국평가원이죠. 평가위원장이 기초해서 평가위원장이 가장 위에 서서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지 조율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누가 조율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조율하시죠. 그리고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세요. 근데 그 교과목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지도를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집중을 안 해요. 막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성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잘 듣지 않더라도 학원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돼요. 물론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간 친구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대다수 학생들이 막 수업 시간에 막 책상 기절해 있는 상태예요. 기절. 막 기절해 왜 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기절해 있어요. 수업 시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회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자료라든지 보충 자료 막 나눠줍니다. 프린트물 나눠주고 문제 나눠줍니다. 그 자료 가방에 쳐 박아놓고 학원 자료 씁니다. 어떤 자료가 좋아요? 출제위원이 나눠주는 자료가 좋습니까? 출제위원이 아닌 사람이 나눠주는 자료가 좋습니까? 당연히 출제위원인 선생님께서 나누신 자료가 좋은 자료죠. 따라서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것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이건 누가 모르겠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냥 아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데 보통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 특히 1학년 때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하면 내신 시험 기간이라는 걸 학생들이 그렇게 산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죠. 시험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2개월이 남은 거예요. 1개월은 대충 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도 대충, 그냥 공부도 대충. 막 시험 기간 남겨놓고 한 2주 또는 3주 동안 막 열심히 해요. 시험 기간이라 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하겠죠. 중학교 때 받았던 습성,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마음은 올리고 싶은데 공부하는 습성은 수업 시간에 한 달 동안 집중 안 하고 말 잘 안 듣죠. 정리 못 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도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진도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앞에 내용을 놓쳐버리면 마지막 그 시험 기간에는 중학교 때 저는 2주, 3주 공부해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포인트 2가지예요. 첫 번째, 수업에 충실하라.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업에 충실하자. 즉 선생님이 출제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고등학교 시험 기간은 따로 없다.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 그냥 시험 매일 수업 시간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복습하고 정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저는요 중학교 때도 항상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요. 그날 공부는 꼭 그날 마무리 지으려고 정말 애를 썼고요. 그럼 고등학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친구들은 꼭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잘할 수 있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잘 보세요. 주변에 공부 1등 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정리 잘하고요. 그거 꼭 그날 공부 꼭 그날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없습니다. 어떤 TV에서 나오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위 1%하고 그죠? 4% 그리고 그 이하의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1%는 그날 공부를 절대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다음 날로. 4% 이하의 학생들은 어떠냐? 그날 공부를 그 다음 날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10%, 20%는 어떻게 하냐? 그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4% 안에 1등급이 되고 1% 학생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날 공부를 반드시 그날 공부를 끝내는 학교 내신 공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를 실천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야자 시간에 끝내려면 야자 시간 주어지는 시간 2시간 반이에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에 학원 수업 공부하고 있거나 숙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날 배운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그 2시간 반도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보내놓고 시험기간 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보겠다. 그건 정말 과욕 중에도 지나친 과욕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날 공부를 그날 끝낸다. 그러면 성적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중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성적이 안 나오나. 좋은 학원 찾아간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공부를 그날 끝내는 습성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특히나 학교 성적은 가장 중요하다. 절대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학원 선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사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똑같이 사교육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학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과외도 있죠. 첫 번째, 과외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원도 있죠.
학원, 전문 학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과 학원이라 하죠. 그 다음에 종합 학원이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조합. 어떤 걸까요? 가장 공부를 안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뭐 특별히 뭐 없죠.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좋은 학원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그러는 건데 어떤 경우가 안 좋겠어요? 그럼 따져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A 학교, 예를 들어서 A 학교, B 학교, 아니면 C 학교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1학년이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막 섞여 있어요. 나눈다고 하는데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로 공부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가 없죠. 당연히 없죠. 영어 얘기해 볼까요? 영어 교과서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1입니다. 영어 1, 영어 1이고 또 어떤 학교는 실용 영어 1이에요. 또 어떤 학교는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가 달라요. 실용영어 1인데 똑같은 실용영어 1인데 실용영어 1임에도 출판사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는 시험에 모의고사 변형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변형이 안 들어가요. 어떤 학교는 부교재가 능률교재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교재가 EBS 교재예요. 어떤 학교는 듣기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학교는 듣기가 안 들어가고 단어만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 개가 짬뽕이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범위가 달라요. 난이도가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같이 맞물려 있는 학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중과 선택이 안 되는 것이죠. A 학교만, B 학교만, C 학교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많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과. 단과는 어떤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영어학원을 갔습니다. 수학학원을 갔습니다. 아니 국어학원을 갔어요. 국어학원을 갔는데 그 국어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섞여 있어요. 이러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성적을 내기가 어렵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섞여 있는 경우는 일단 범위가 다르고 교재가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외는 어떠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과외하고 단과가 크게 구분되는 게 아닌데 똑같습니다. 두 명이 하더라도 A 학교, B 학교 섞여 있다.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두 명이 하더라도 A 학교와 B 학교가 같이 섞여 있다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한 명이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경제적 부담은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과외다, 종합이다, 단과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여러 학교가 섞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수업의 준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집중력, 그 다음에 교재의 통일성, 시험 범위의 통일성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학교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학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내신 성적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과 종합 같은 경우는 내신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내신만이. 즉 비교과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비교과적인 요소. 즉 봉사활동이니 교내활동이니 교회활동이니 그리고 학생부 생기부라든지 그 다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요소가 접목되는 게 교과 종합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교과 종합적 요소들을 모두 다 본인 스스로 학생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그걸 다 모든 학생들을 생기부를 다 써줄 수 있고 모두가 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원의 선택 기준이 이거죠. 한 학교만을 집중해서 그러면서 학생들의 입시 컨설팅이 가능한 학원이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과 공부도 집중해주고 그 학생의 진로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잘해주겠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학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교과 종합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어서 방향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학원이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일단 범주를 아셔야 돼요. 3학 1학기일까지 할 것인지 2학기일까지 할 것인지를. 난 죽어도 재수를 안 한다고 하면 3학 1학기까지 하십시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학년 2학기까지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내신 성적의 범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만 집중을 하는 거지만 이때는 그 집중해야 될 내신의 과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교과 전형만으로는 불안하다. 나는 교과 종합도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한다면 전과목을 신경을 써도 됩니다. 전과목을 신경을 쓰는 게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 전형 과목과 똑같은 과목을 일부 과목만 반영을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 제 외국어는 난 미쳐버려. 그죠? 성적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난 특정한 과목은 공부해도 절대 안 돼. 근데 그거 엄청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그런 경우는 그거 막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면서 교과 전형과 교과 종합 과목이 일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스펠 올폰 입시연구소의 선택입니다. 내신 성적을 올리는 방법 최고의 선택은 학교 수업에 대한 충실이다. 이건 말할 것이 없다.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학원 선생님이 절대 아니다. 시험 기간은 따로 두고 공부하지 마라. 매 순간이 시험이다. 그렇죠. 교과 전형, 교과 종합 이 전형은 뭐예요? 결국은 이 한 번의 시험이 대입이라고요. 대입. 수능 한 번이 대입. 우리가 정시는 수능 한 번이 시험이지만 그죠? 그것이 승부를 결정하는 거지만 교과 전형, 교과 종합은 매 순간순간 수행평가, 교과활동, 교내활동 이 모든 것의 종합 형태가 입시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의 공부 방법 뭐라고 했죠? 1%의 머리를 가져가 아니라 그날 공부를 반드시 그날 끝낸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괜히 1%가 아니겠죠. 근데 그날 공부를 그날 끝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수업만으로 내가 좋은 성적을 내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차선적으로 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교육을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을 채울 때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주는 학원을 또는 과외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학생들의 입시 컨설팅이 가능해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은 채워줄 수 있는 컨설팅이 가능한 객관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그런 곳에서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이어갈 수 있고 내신 성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희 가스펠 올폰 입시연구소의 생각입니다. 이상이었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 있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여수 지역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3강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